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담은 그 누구도 직접 들려줄 수 없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의식도 멈춘다. 그 논리는 명확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산소 공급이 끊기고 뇌의 전기 신호가 정지하며 뉴런 간의 정보 전달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가정을 흔드는 몇몇의 흥미로운 실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1975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는 3 이후의 3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임사체험이라는 개념을 처음 세상에 내놓았죠. 그는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한 수백 명의 환자를 면담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진술에는 공통된 내용이 반복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며 밝은 빛을 보았다. 내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위에서 바라보았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이러한 진술들을 단순한 환각이라고 보기엔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권의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91년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팸 레이놀즈라는 미국 여성은 뇌동맥류 수술 중 체온이 15도까지 내려갔고 혈류는 완전히 차단되어 뇌파는 완전한 평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학적으로 의식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러나 그녀가 회복한 뒤 진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수술실 위를 떠다니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어떤 음악이 흘렀는지 모두 기억합니다. 그녀가 언급한 수술 도구의 모양과 절개 부위, 수술 중 오간 의료진의 대화 내용은 실제 의료 기록과 일치했죠. 이러한 사례들은 인간의 의식이 단순히 뇌에 갇혀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970년대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을 연구하다가 과학계의 통념을 뒤집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블랙홀에 빠진 모든 것은 완전히 사라진다. 즉, 블랙홀은 우주의 지우개와 같아서 한번 삼킨 물질과 정보는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주장은 양자역학이 말하는 정보의 보존, 즉 정보는 절대 사라질 수 없다는 이론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이후 30년 뒤 2004년에 열린 더블린 학회에서 호킹은 자신의 결론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남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블랙홀조차 정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으며 정보는 단지 다른 형태로, 다른 차원의, 다른 질서로 남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이후 네덜란드의 이론물리학자 헤라르디스 어토프트와 미국의 물리학자 레너드 서스킨드가 정식화한 홀로그램 원리로 구체화되었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론물리학자 후안 말다세나가 이를 확장하면서 이 이론의 강력한 수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정보는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의 경계면에 암호처럼 새겨져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존재의 모든 경험, 기억, 감정, 의식, 이런 모든 의식적 정보들이 우주 표면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죠. 2007년 영국의 물리학자 사무엘 레온 브라운스타인과 인도의 이론물리학자 아룬 파티는 정보 은닉 불가능 정리를 통해 정보는 숨길 수는 있어도 결코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정리에 따르면 어떠한 시스템에서 정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정보는 반드시 다른 형태로 우주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의식이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단지 의식이라는 정보가 다른 주파수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면 음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채널이 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죽음은 우리의 의식이 다시 우주로 분산되거나 다른 질서 속으로 전송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말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와 미국의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의식이 뇌에서 만들어진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의식은 뉴런 사이의 전기 신호가 아니라 뉴런 안쪽, 그보다 훨씬 작은 미세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했죠. 그곳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크기인 미세소관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 세포의 뼈대 역할을 하는 단순한 관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뇌 속 구조물이 아니라 양자 정보를 처리하는 회로처럼 작동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펜로즈와 해머로프는 이를 오크-OR 이론이라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뉴런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단순한 전기 반응이 아니라
양자정보의 붕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의식이 단순히 뇌의 작용인 것이 아니라 양자 수준의 정보 이벤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의식은 뇌라는 하드웨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터넷 신호처럼 네트워크 속을 흐르는 정보일 수 있죠. 즉, 뇌는 의식의 송신기 같은 단순한 장치에 가깝다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뇌라는 장치가 고장나더라도 의식이라는 전파가 사라지지 않고 단순히 주파수가 바뀐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만약 우리의 의식을 에너지 흐름으로 본다면 형태만 달라질 뿐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의 형태만 바뀌는 일종의 변형의 과정인 걸까요? 과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의식이 뇌 속 뉴런의 전기 신호가 만들어낸 부수 현상일 뿐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전원이 꺼지면 불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뇌가 멈추면 의식도 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후반, 의학계는 이 인식을 흔드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뉴욕대학교의 샘 파니아라는 부교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과 영국의 15개 병원과 협력해서 심정지 환자 2060명을 추적 관찰했고, 이는 2014년 국제학술지에 그 결과가 실렸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당시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정지 후 생존해서 면담이 가능했던 환자 중 약 39%가 심장이 멈춘 뒤에도 의식적 인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는 의료진의 대화, 수술 도구의 소리, 수술 과정의 세부 내용, 그리고 그 순간의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묘사는 환자의 뇌파가 이미 평면화된 상태, 즉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죠. 이는 단순히 기억 왜곡으로 설명될 수 없었고, 의식이 생리학적 뇌 기능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죽음을 즉각적인 의식의 단절로 보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2013년 미시간 대학교의 지모 보르지긴 연구팀은 심정지 상태의 쥐를 대상으로 뇌파 측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심장이 멈춘 뒤 약 30초 동안 뇌의 감마파 활동이 평상시보다 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죠. 감마파는 인간의 뇌에서 자각, 기억 통합, 통합적 정보화 같은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파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심장이 멈춘 순간에도 뇌는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강렬한 활동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후 2022년에는 인간에게서도 동일한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신경과학자 라울 비센테는 그의 연구팀과 함께 임종 중이던 87세 남성의 뇌파를 우연히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심정지 전후 약 30초 동안 알파파와 감마파가 동기화되는 특이한 패턴이 관찰되었죠. 이 동기화 현상은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서 기억을 떠올릴 때나 삶을 회상할 때, 그리고 의식을 집중할 때 나타나는 신호와 유사했습니다. 즉, 인간의 뇌는 죽음 직전 삶을 되돌아보며 기억을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들은 죽음을 단절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고, 임사체험 연구에서 자주 보고되는 삶의 파노라마 회상 현상과도 논리적으로 일치합니다. 물리학은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라고 말하며, 양자정보 이론은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만약 인간의 의식이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면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형태가 변하고 존재의 연결 방식이 달라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존재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이 죽음의 필연성을 자각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실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거나 인지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하나의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직 인간이 덧붙인 해석에서 나온 허상일 것입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삶은 오히려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아닌 오직 자신만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겠죠. 저는 가장 만족스러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의미를 남기시겠습니까? 스스로 정의하는 삶의 마침표가 곧
남은 삶의 의미를 정의할 것입니다.